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일 화요일, 음력으로 9월 28일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25분 수필 솔리마 세대의 녹슬이요. 15시 49분 소개 편집물 꿈 많은 소녀. 16시 11분 소개 편집물 후대들을 위한 일. 16시 21분 로카시랑 2021년 세계 국가 여자 배구 연맹전 중에서 중국 팀과 벨지크 팀 간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열일곱 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8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애들도 참 한심하구나. 너희들 여기서 뻘을 차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니? 응? 17시 20분 아동 방송 시간. 이 시간은 아동 영화 교통 질서를 잘 지키자요.
첫 번째 분으로 솔라미가 찬 볼을 보시겠습니다. 얘들아, 볼은 꼭 운동장에서만 차야 해요. 17시 40분 촉촉 박사 신기한 종이 곱부 첫 번째 분입니다. 17시 49분 특집 발전하는 녹색 경제 18시 27분 륜속 속의 편집물 숭고한 의리 빛나는 삶 19시 3분 속의 편집물 전력 생산에서 중시한 문제 19시 10분 속의 편집물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19시 28분 특집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1 20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34분 조선기록영화를 방영합니다. 인민을 위한 용도의 나날이 4 21시 45분 속의 편집물 밑거름 22시 6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희망찬 내 나라 저 강산이 울려 퍼지는 문수님 노래 일일이 해 바치시는 사랑 고마워 심장으로 부르는 흠모인 노래 집집이 뜨락이소 이 땅 끝까지 끝이 없어라 문수님 노래 저서 찾아 일터 찾아 가시는 길에 그리 안녕을 바라는 주님의 노래 강산이 넘치는 노래 우리 힘차는 멋진 노래 천하의 제일 강국 세워주시는 문수님 받들 오직 한 생각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는 중첩되는 도전과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앞당겨 올 수 있는 명확한 진로가 천명됐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시정연설의 기본 사상은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격변하는 주객관적 정세에 맞게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시정연설의 정자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우선 사회주의 건설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부문들에 비해 뒤떨어진 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매 부문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을 다 같이 석사리지게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을 비롯한 지방이 변화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놓아야 합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고로 하는 우리의 정치 사상적 위력은 주체조선 고유의 불가항력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국가 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갑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회 전반을 다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에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관건적 거리를 지켜줬다는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혁신 창조로 온 나라의 전진의 기상과 활력을 부어줘야 합니다. 전력과 석탄공업 부문 등 기간공업을 비롯한 연간 부문들에서 연대적 혁신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건설 부문에서 성신 송화지구의 산입집 건설을 올해 중으로 완공하고 수도 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갑시다. 농업 부문에서는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농업 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원료의 국산화와 제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들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이 요구하는 필수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수산 부문에서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집중적인 어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시대와 현실,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요, 비상방역 사업을 제대로 정시하고 완벽성을 기해 나갑시다.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강화하며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의 정치, 사상, 진지, 계급 진지를 백방으로 다져 나갑시다.
혁명의 지휘송원들인 일꾼들이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시종연설에 제시된 과업관철에서 기체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일으켜 나가자.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풍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누구나 천리마 동상 앞을 지날 때면 저도 모르게 창공 높이 날에 저오르는 천리마를 다시금 바라보곤 합니다. 한다름에 천리를 내닫는다는 전설 속의 천리마. 바로 저 천리마가 우리 저국 역사에 가슴 벅찼던 한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을 놀래온 눈부신 기적과 혁신의 역사를 창조했던 천리마 시대. 시대의 상징으로 솟아있는 천리마 동상을 바라보며 오늘날 천리마 세대의 후손들이 받아안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우리의 눈앞에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 천리마 작업반의 용의를 지니는 데 앞장섰던 강선의 진흥원, 인간 개조의 선구자들인 리신자, 길확실 동지들이며 8m 탄익만을 만들어낸 주성일, 2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 위운 떨친 처녀 미장 명수 리명원 동지들. 이런 시대의 전형들을 낳은 천리마 시대는 과연 어떻게 시작된 것이었던가. 당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해 나선 반당 종파 분자들, 대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전행, 적들의 끈질긴 전쟁 소동으로 내외의 정세가 복잡하던 1956년 12월 강선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그것 노동계급에게 하신 절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뚫고 나갑시다. 이렇듯 크나큰 믿음, 강선의 노동계급이 지펴 올리는 집단적 혁신의 불길이 온 나라를 천리마 대고조의로 불러일으키는 봉화가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 안고 강선의 영예공들이 터친 심장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수령님, 그 종파쟁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놈들을 쇠장대로 찌고 전기로에 쳐넣겠습니다. 우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합니다. 우리 노동계급이 살아있는 한 제1차 오기는 계획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불같은 외침이 그대로 생산적 방향으로 이어져 강선에서 천리마 대진군 운동의 첫 봉화가 타올랐고, 그 봉화가 온 나라에 영원의 불길로 타번진 것 아니었던가. 천리마 시대는 정말 가슴 벅찬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수없이
나타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어른구멍에 빠진 아이들이 7명을 건져는 그것도 역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면 나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때 놓고 보면 정말 한 소녀를 위해서 자기 피와 살을 소심없이 바친 인간 사랑이 전설이 꼽혀나고 정말 태풍에 휘말려 또 내려가는 조난선을 자기 목숨 바쳐서 구원한 청년들의 윤적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또 다의 부름 따라서 청년들이 산으로 바다로 전야로 나가는 것이 이런 평범한 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힘든 일을 솔직히 말해 자기 맡아서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때는 정말 천리마 휘장을 달고 지내가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용메달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우러러 보였고 정말 야 우리도 빨리 정말 더 많은 일을 해서 천리마 작업반 쟁취하자 이렇게 해서 온 집단이 힘을 합쳐서 천리마 시대의 사람들. 이들은 수령의 믿음을 가장 큰 영예와 행복으로 간직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한 몸을 다 바쳐서라도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끝까지 관철해낸 열혈의 인간들이었습니다. 수령의 믿음을 생명처럼 간직했기에 이들에게는 점령 못할 고지가 없었고 뚫지 못할 난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투쟁 기품과 일본세가 전쟁이 남겨놓은 잿더미 위에 평양대극장이며 억류관, 억류교, 평양역사와 조선미술박물관과 같은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수풀처럼 솟아나게 했고 천리마 동상이 시대의 상징으로 모란봉 기슭의 나래를 표기했습니다. 이렇게 천리마를 탄 우리 인민은 천리마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제1차 5기능 계획을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빛나게 실현했고 사회주의 공업화의 역사적 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하다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새 승리를 향한 총진군길에 떨쳐나선 오늘 천리마 세대의 투쟁 정신과 일본세는 과연 어떻게 이어지고 있던가.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으로 진출한 청년들에게 황예제철 연합기업소에 진출한 청년들이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 오늘도 울려옵니다. 우리는 황철 사람, 황철의 아들, 딸들, 황철의 새 주인들입니다. 철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노동계급의 가정들에서 태어난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은 오직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걸어온 당을 받드는 그 한 길뿐입니다. 피가 끼고 열이 넘치는 우리 황철의 청년들이 있는 한 경제건설의 1211고지인 황철의 동음은 영원히 조국 땅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걸어온 길. 힘겨워도 어려워도 오직 우리 당을 믿고 받들어온 그 길은 천리마 세대의 후손들인 우리 새 세대들이 드팀없이 이어가야 할 길이었기에 그 정신과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겼기에 전국 각지의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영약 떨쳐나섰고 서로 돕고 이끌며 일터마다에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세대가 일으켜놓은 천리마 시대 정신을 두 팀 없이 이어가자고 애쓰고 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분주 선동원인데 누구나 농사의 주인구실을 바로 하도록 그때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할 수 있게 사상사업도 더 잘하고 농사일에서도 앞장서 나가려고 합니다. 집단적 혁신이 우리 공장 영웅동지들이 투쟁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혁신자가 되고 모든 작업반이 혁신자 작업반이 되어야 한다는 그 정신, 그들이 그 허설을 우리 새 세대들은 늘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14분 만에 살림집을 한 세대씩 조립한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그 만세대 건설 지금 하면서 그때를 돌이켜보는데 정말 그때 전 세대들이 투쟁 정신이
그 정말 우리가 따라배워야 되겠다는 거. 우리가 그때 그 1950년대에 비해볼 때 지금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명고리 건설 때보다 정말 그 공사량이 몇 배나 더 많은 걸 단시일 동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 허설을 받들고 힘들 때마다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 노래를 정말 우리가 들으면서 이 노래를 또 함께 부르면서 그때 투쟁 정신으로 이건 무조건 끝내고 우리 당에는 정말 살림집 건설 완공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인민들에게는 좋은 살림집을 안겨줘야 한다는 이런 정말 정신을 가다놓게 됩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대들이 우리 세대를 영적인 세대로 추억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전 세대, 전리마 세대 영웅들처럼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기적과 육신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우복구 건설 시기와 천리마 시기의 영웅들처럼 수령의 믿음을 생애 전부로 간직하고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주구나 사나 실천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사관 철의 투쟁 정신으로 일해 나갈 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일으켜 나갈 때 바로 천리마 세대의 후손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사람이 오늘의 벅찬 시대가 바라는 참된 애국자입니다. 하기에 오늘도 천리마를 타고 창공 높이 솟구쳐 오르는 어젯날의 기수들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우리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가는 바로 여기에 천리마의 전통을 이어가는 길이 있다고. 객가의 풍기는
전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0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고 위험성이 높은 각종 변이 바이러스들의 전파가 더욱 만연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4,744만여 명, 사망자 수는 501만 4,7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염자 증가는 최근 유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한 주일 사이에 하루 감염자 수가 급증한 나라와 지역은 40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연일 하루 감염자가 3만 내지 4만 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30일에는 하루 감염자 수가 4만 251명에 달해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자 급증 사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끝나자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로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최근에 들어와 하루 감염자 수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징시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베이징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경외 감염자들의 유전자 배열에 대한 대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최근에 시에서 전파된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며 최근 내몽골 자치구와 감숙성 등지에서 보고된 감염자들의 바이러스 군원과 매우 일치하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도 부문에서는 일부 여객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거나 운행 횟수를 줄여서 인원 유동을 제한하고 짐칸들에 대한 소독을 엄격히 진행하는 등 철도를 통한 전염병 전파 위험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몽골 자치구의 고속도로들에서는 위험 등급이 중간급이거나 높은 급의 지역들에 대한 여객 보수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잠정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바이러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tan기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tan기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 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 더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림하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갑시다. 아이들에게는 꿈이 많습니다. 김성주 소학교 4학년 5반 김윤종 학생에게도 남달리 꿈이 많습니다. 10살 난 소녀는 덕무들에게 늘 꿈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윤종이를 보고 꿈 많은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꿈을 사랑한다. 꿈속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나기 때문이다.
꿈이 진짜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오늘 또 꿈을 꾸었다. 꿈에서 옛말 할아버지를 만났다. 흰 수염을 길게 들이운 옛말 할아버지는 내가 참 컸다고 하면서 이 다음에 커서 뭘 하겠는가고 물으셨다. 나는 박사가 되겠다고 하였다. 할머니는 늘 꿈을 꾸고 깨어나 아쉬워하는 나를 보고 웃으시며 꿈은 다 반대라고 하셨다. 할머니의 말대로 꿈이 다 반대라면 난 다시는 자지 않겠다. 오늘 9월 9일을 맞으며 대원 스님 동상에 꽃다발을 드렸다. 훌륭한 학생이 되겠다는 결심을 다지며 소년단 인사를 힘차게 올렸다. 그런데 꿈에 아버지 원수님께서 우리 학교에 찾아오시었다. 매선참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안타까워 소리내어 우는데 아버지 원수님께서 나에게 오시어 꼭 깨어나 주시었다. 그런데 나는 탁상시계 종소리에 놀라 깼다. 너무 속상하여 잠자리에서 엉엉 울었다. 할머니도 참, 탁상시계는 왜 내 머리맡에 놓았을까? 소녀는 이렇듯 아름다운 꿈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윤종이는 아버지 원수님을 만나 뵙는 꿈이 제발 현실로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안고 새벽마다 대원스님 동상에 달려가곤 했습니다. 소녀는 꿈 같은 소원을 담아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을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청사를 배경으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원수님께서는 우리 소년단원들을 애국자들의 맨 앞자리에 세워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영광스럽게도 당중앙위원회 본부 총사 정원에서 경축 행사 대표들을 위한 이런 성대한 위원회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위원회장에서도 우리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9명의 선언단원 대표들을 위한 이런 사랑의 특별 좌석까지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위원회가 한창 절정에 올랐을 때 당중앙위원회 어느 한 비서 동지가 문득 우리 학생 선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글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선언단원 대표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너무도 감격하여 우리 아이들도 다 울고 또 연회장이 환희로 끓어번지고 있는데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선언단원들을 또다시 자신의 가까이로 불러주셨습니다. 순간 아이들이 와 하고 아버지 원수님 원수님 하고 울고 웃으며 구입계로 달려갔는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만년의 햇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아이들을 두 팔 벌려 사랑의 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노동자라는 것을 아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원 스님께서는 아버지 이름까지도 물어주셨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김정원 스님께 앞으로 저 푸른 하늘을 지키는 비행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때 끝에 서서 원수님을 만나 뵙지 못한 줄 알고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원 스님께서는 저희 마음
저희 마음을 헤아려 준 듯이 저를 끌어안으시고 오늘학교나 물어보셨습니다. 전 그날 아버지 원스님께 아버지 원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부를 잘하여 아버지 원스님을 받드는 유성옥 박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종이, 허건이를 비롯한 이 나라의 평범한 노동자의 아들, 딸들은 난생 처음 그렇게도 큰 목소리로 김정은 원수님 만세를 부르고 떠불렀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73년사를 긍지 높이 경축하는 그 영광스러운 단상이 저국을 위해 근로의 땀을 뿌리며 참된 애국을 바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이 초대됐습니다. 그 맨 앞자리에 붉은 넥타이를 맨 9명의 소년단 대표들도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학습과 소년단 조직 생활에서 모범인 김성주 소학교의 윤종이도 있을 줄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소녀는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안고 방실방실 웃으며 꿈결에도 뵙고 싶었던 따사로운 햇님, 눈부신 태양,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엎어질 듯 막 달려가 끝내 안기고야 말았습니다. 온 나라, 아니 세계가 우러러버린 시각이었습니다. 꿈 많은 소녀의 하늘 같은 소원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놓치면 잃을 듯, 떨어지면 숨질 듯, 윤종이는 아버지 원수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하며 덩덩 매달렸습니다. 소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원수님, 전 어젯밤에도 원수님을 만나 뵙는 꿈을 꾸었댔습니다. 계속 원수님 곁에만 있는 꿈을 꾸겠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의 그 따스한 손목을 잡으니 계속 잡고만 싶었습니다. 한 초가 한 시간이 되어주었으면, 오늘이 영원히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눈물이 막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꿈 많은 소녀의 소원은 성취된 것입니다. 꿈은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소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윤종이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직도 탐기도 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살을 꼭 꼬집어 보았습니다. 막 아팠습니다. 그래, 진짜야. 꿈이 아니야. 소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내 소원이 풀린 제일 기쁜 날이다. 나는 오늘 꿈결에도 그립던 아버지 원수님께 막 달려가 꽃다발을 드렸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내가 참 컸다고 하시며 꼭 안아주시었다. 아버지 원수님의 팔을 꼭 껴안고 원수님을 우러러보니 밤이었지만 온 세상이 대낮처럼 환해지는 것 같았다. 정말 아버지 원수님은 하늘을 환하게 비춰주는 밝고 햇님이시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원수님께서는 나에게 뽀뽀를 해주시며 연애에도 참가했지? 라고 물어주셨다. 그래서 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난 오늘 알았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나 같은 노동자의 딸을 제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의 벌을 쓸어주시며 꼭 다시 만나자고 하신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의 약속을 가슴에 지니고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겠다. 이야, 오늘이 영원히 지나가지 않았으면. 어찌 윤종 학생뿐이었겠습니까? 윤종이와 함께 아버지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린 중구역 류성소학교의 장호건 소년도, 아니 만경대구역 광복소학교의 명종이, 금송 제1중학교의 량신의 학생 등 9명의 소년단 대표 모두가 원수님 생각으로 잠 못 이루며 영광의 그 순간을 순진한 가슴마다에 깊이 간직했을 것입니다.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 삼각 꽃다발을 올린 우리 윤종 학생을 그 온 학교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자의 자식이다. 또 우리 청비서동지께서 뜻깊은 경축위원회장에서 높이 평가하신 모범 선행단원이라고 이야기해 준답니다. 우리 윤종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발표력이 좋고 그 어떤 물음에도 정말 당돌하게 대답할 줄 아는 학생이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춘답니다. 정말 윤종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전 보통학교관 노동자입니다. 용광의 기념 촬영장에서 평범한 노동자의 딸인 우리 시내를 꼭 껴안으시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귓속말로 다정히 속삭여 주실 때 정말 이 세상 노동자 어머니들의 모든 영광은 내가 다 독차지한 것만 같아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은 서리 없이 깊어가건만 꿈 많은 소녀는 오늘도 또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원수님, 전 잘못이 많았습니다. 수학학과 경연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이번 방학 때 소년단 학습반도 한 번 뜯고 먹었습니다. 잘못을 꼭 고치고 훌륭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원수님. 우리 윤종이 아버지가 영웅님입니까? 혁신자입니까? 이 평범한 노동자의 딸을 한 품에 꼭 껴안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원수님! 그렇습니다. 꿈 많은 소녀 윤종이. 그는 300만 소년단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년도 잠깐이고 20년도 멀지 않습니다. 원수님 내세워주신 우리 소년단 대표들, 이 씨앗들이 장차 고목으로 자라나 300만 조선 소년단을 더욱세게 일도 세우는 힘으로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커집니다. 300만의 꿈이 커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햇님 같이 하나씩 온순히 밝은 웃음 우러르면 희망이 넘쳐납니다. 사랑으로 언제나 하나씩 웃음 우리들의 제일 큰 행복입니다. 햇님같이 빛나는 온순히 밝은 웃음 우러르면 신신이 넘쳐납니다. 온 세상에 빛나는 사랑의 그 웃음 우리들의 창창한 앞날입니다. 아버지 온순히 사랑의 그 웃음 우리들의 창창한 앞날입니다. 평안남도 청년돌격대 하면 전투력 있는 단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가업도 단숨에 해제껴온 돌격대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기류에는 결코 투쟁의 위운만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평안남도 평성시 보덕유치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 유치원은 도 쪽으로 제일 뒤떨어진 유치원이었다고 합니다. 유치원을 개건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자체로 하기에는 너무도 방대했기 때문에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유치원 일꾼들과 교양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유치원을 찾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안남도 청년돌격대 료단장 하동겸 동지였습니다. 그때 유단장 동지는 개건 정도가 아니라 유치원 전경도까지 가지고 와서 유치원을 새로 건설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전경도대로 유치원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도 그런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교양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교양원으로서의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그렇게 되겠는가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지혜와 착상을 합쳐가며 자기들의 자식, 동생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꾸리는 심정으로 온갖 정성을 다한 돌격대원들이었습니다. 놀잇감과 의자며 하나하나의 교구 비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곳에나 돌격대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란 없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또 받들려 이렇게 본뜻하게 일떠선 유치원이었습니다. 우리 버덕동에는 제일 크고 멋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입니다. 돌격대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건설을 한다기에 무슨 큰 건물을 짓는가 했더니 글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짓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건물만이 아니고 4배에 이르기까지 멋있게 꾸려졌다고 하게 한번 우정 봐봤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아서 유치원에 다니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순포기에서 울려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또 춤도 추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유치원에 있는 중복기는 덜격대 류단장 동지가 자기 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정말 자기 친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을세라 우리 유치원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진정을 보면서 우리 교양원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어린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만족이란 없었습니다.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이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삼중경의 붉은기 평성교원대학 부속 평성시 중독소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말 학교가 안팎으로 훌륭히 잘 꾸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평안남도 청년덜격대원들이 남다른 수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정말 학교에 스스로 후원단체가 돼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맡아주고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 학교 교직원들은 이 덜격대를 가리켜서 우리 학교의 학병들이라고 정답게 부르고 있습니다. 언젠가 덜격대 책임 일꾼은 중독소학교의 운동장이 흙먼지로 해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주변 주민 세대들의 위생문화 환경에 손상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덜격대 지휘관들의 사업 총화에서는 뜻밖에도 중독소학교 운동장에 인공잔디를 깔아주는 문제가 논의되게 됐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덜격대에서는 버덕이촌을 새로 건설해주고 중독소학교도 이모저모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잔디를 깔아주자는 류단장 동지 제의를 듣고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덜격대가 맡고 있는 대상 건설이 방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옳지 않았고 또 그것을 하지 않다고 해도 누가 탓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는 지휘관들을 바라보는 덜격대 책임 일꾼의 생각은 깊었습니다. 몇 년 전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참가하여 일꾼들은 당의 인재 중시, 교육 중시 정책을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 관철을 위해 투신하고 나라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가며 거기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의 구절구절이 다시금 되새겨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일은 시간이 있고 무엇이 풍족할 때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들이 누구들인가? 훗날 우리를 대신해서 조국의 앞날을 떠매고 나갈 미래가 아닌가? 미래를 위한 사업. 여기에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때 연장동지는 이왕할 바에는 계약전으로 인공잔디를 다 깔아서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개학하도록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때는 3월달이어서 날씨도 추웠고 남은 날짜가 20여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어작 시공된 부위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류단장 동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어작 시공된 부위를 100% 뜯어서 다시 깔도록 하였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길에 스스로 나선 평안남도 청년덜격대 지휘관들과 덜격대원들의 마음에 또 받들리어 학교의 모습은 나날이 변모되어 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 운동장에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이 고여서 빠지질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발이 다 젖고 또 흙이 너무 지려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더 덜격대 류단 안의 일꾼들과 덜격대원들이 우리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번듯하게 개건해주고 인공잔디까지 깔아주어서 지금은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한 방울의 물도 고이지 않고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모래나 세멘트 마대를 들 때면 우리는 덜격대원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지휘관들부터가
앞장에 서서 정말 학교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성의껏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도록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겠구나 하는 결의도 굳어지게 됩니다. 먼 훗날에도 선색이 없게 중앙현관의 바닥에도 그리고 북악장식 하나하나에도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덜격대원들의 뜨거운 마음과 땀방울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 무심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 하는 것이 이제는 덜격대의 기풍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과 같은 어려운 조건에서 자기 사업만 잘하자고 해도 힘에 부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교육 사업을 놓치면 더욱 큰 것을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이야 우리들이 응당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후대 교육 사업을 구처럼 중시하는 당의 뜻에 비춰볼 때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평안남도 청년덜격대 지휘관들과 덜격대원들은 참된 애국의 마음을 안고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할 때에 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 자기들의 진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